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특집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세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토론회 참가자 선정은 2월 28일 현재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들로 한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발언의 순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첨을 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입니다. 네, 다음은 김창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호입니다. 예, 원혜영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네, 전체 토론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토론회는 총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출마의 변, 사회자의 질의, 도민들의 목소리를 통한 공통 질의,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이어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답변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 시간 20초 전에 알려드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답변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진표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김진표 의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특히 경기도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초일류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서 당연히 대한민국 1등을 다투어야 정상인 경기도가 1인당 지역 총생산 GRDP 증가율이 전국 6개 광역권 중 지난 10년간 꼴찌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 증가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에 연간 18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서 전체 대한민국 일자리 증가의 62%를 차지했던 경기도의 일자리가 작년에는 8만 5천 개로 줄어서 전체의 1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도 어려워져서 작년에 무려 1조가 넘는 재정 결함이 발생해서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까지 해야 했습니다. 경기도를 살려야 할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강한 경제,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한 강한 재정, 어깨동무복지로 강한 복지를 실현해서 경기도를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행정전문가 준비된 경제도지사 김진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G7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창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창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며칠 전에 신문을 통해서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모녀, 송파에 살고 있는 이 세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편지 하나와 그리고 마지막 월세 7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 세모녀 뿐이겠습니까? 지금 실질 소득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는 정말 유능한 학력 높은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살고 또 대학도 많고 기업의 R&D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은 정체되어 가고 있고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에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치력으로 이 위기에 부딪힌 경기도를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차선을 바꿔야 될 때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또 기존의 도지사나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김창호가 그 상상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혜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며칠 전에 의사들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즉 파업을 하겠다는 거죠. 약사들은
영리법인의 약국 개설 반대를 위해서 어깨티 메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사회에 가장 안정되고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이것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적극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공공성 대신 효율성을, 공익 대신 자본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 대신 자본의 힘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런 점에서 사람의 가치 대 자본의 가치를 선택하는 국민적 선택의 심판의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성을 수호하는 핵심 사업으로 버스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풀몬을 창업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는 제3지대 신당 후보로서 출마가 될 텐데요. 여기 계신 세 분과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출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당에서의 도지사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김창호 후보께서 2분의 시간 동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김상곤 교육감님 출마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 합당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야권의 분열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환영하고 또 그 통합을 갖고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당 합당이 단순한 몇몇 계파의 연대나 합당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야권 전체의 통합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정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정의당과 또 수많은 시민사회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신설 합당에 같이 합류시킬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한 합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해야 될 것은 개혁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합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불신의 핵심은 바로 민주당이 개혁성을 상실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합당을 통해서 과연 이 개혁성을 복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김상곤 교육감님의 출마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 사람 다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또 김상곤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개혁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경선에 합류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우리가 열린 경선을 치른다면 우리 민주당의 개혁성이 보강될 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 세력들, 합리적인 이 민주 세력들이 동참을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상곤 교육감님은 기존의 민주당에서 갖지 못한 어떤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 확장시켜준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님이 꼭 출마하셔서 우리 민주당 다른 두 분, 세 분과 함께 경선을 치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당의 창당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실적인 정치 통합과 개혁성이라고 하는 이제 과제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고, 김상곤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원혜영 후보께서 마찬가지로 2분 동안의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철수 의원께서 당선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정치에 공감한다. 그런데 새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중시해야 된다. 특히 선거 때는 많은 후보들이 몰리는데 후보들을 많이 내다보면 야 무슨 새정치가 이러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한겨레 민주당 경험 또 꼬마 민주당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역시 한계를 느꼈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안 의원과 민주당 간의 합당
결정은 매우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하는 과제를 이제부터 우리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상곤 교육감님 지사 출마 결정도 환영을 합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이 혁신교육의 과제, 미완성 상태인 혁신교육의 완성은 이제 우리 진보 진영, 야권 모두의 공동의 과제로 지금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은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에 확립된 제도입니다. 여든 야든 대통령 후보에서 기초의원 후보까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을 때 가장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후보를 뽑을 때 그 후보는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본선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선을 통해서 공정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원혜영 후보께서도 역시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거 문화에서의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의해서 좀 경선의 부분에 약간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진표 후보께서도 2분 동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보름 전인가요?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니까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거의 99%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연합과 우리 당이 제3지대의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야권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반복되어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불신을 받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야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김진표와 김상곤이 함께 만드는 강한 경제 그리고 강한 교육이 최선의 조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마를 결심하신 마당에서 저는 김상곤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을 존중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어떤 룰에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원칙이 첫째는 축제 같은 그런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 한 건이라도 어떤 불법적인 조직동원이나 이런 그런 구태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새정치 대의명분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공정성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의 관리를 국가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당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일수록 중립적인 객관적인 선거관리기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표 후보께서도 양당의 정책의 유사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새로운 당의 어떤 창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경선의 이제 중요성 과정에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축제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위탁하는 문제까지도 좀 언급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회자의 질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이제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특정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인 질문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민들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의 문화 예산이 1% 넘는데 이제는 거의 2%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과연 그 문화 예산이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예, 문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후보께 1분 4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부천을 문화도시로 시민과 함께 창조한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가 경제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를 경제와 별개로 따지니까 시혜적으로 뭐 좀 예산 남으면 복지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복지를 지금 구멍 내고 있는 겁니다. 문화가 경제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경기도는 참 부끄럽게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1.5%입니다. 서울은 3.24%인데 반밖에 안 됩니다. 결국 돈은 정책의 벌거벗은 의지다. 이런 얘기처럼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사업, 토건 사업,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낡은 방식입니다. 문화를 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바꾸고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바로 부천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도시로 변화함으로써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화 창작 활동의 50% 이상이 지금 부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작은 투자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문화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경기도를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일, 저 원혜영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네, 원혜영 후보께서는 부천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문화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김진표 후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문화는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곧 돈이고 밥이고 그리고 문화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를 한류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문화 마인드를 갖춘 감성도지사, 문화도지사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기도의 문화 하나만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0.78%에 불과하고 이것을 2%로 끌어올리려면 1,700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획기적으로 문화 예산을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217위밖에 안 되는 전남 강진의 문화지수가 전국 10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역사 유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자산이 많아서 문화지수가 비교적 높습니다. 수원이 1위, 부천이 2위, 성남이 4위, 고양이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북부는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이 첨단 마이스 시설과 같은 문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빨리 늘리고 그 내용을 채워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하고 또 문화와 복지를 연계하는 융복합 행정의 확대가 아주 시급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수단으로서의 문화 바우처나 문화카드도 대상과 방법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창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예, 광역단체 중에 아마 문화 예산이 2%를 넘지 않는 것이 이 경기도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실 경기도에 대한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실제 우리가 문화 예산이 2%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실은 이게 경기도의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이 수도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해서 개발주의에 의존하거나 그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대온 정책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기도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그저 개발 이익에 탐닉하는 그런 정책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바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산업과 평화산업과 문화교육과 평화교육이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을 고쳐서 국가의 예산과 이 인사상의 지원과 그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정말 문화산업이 융성하는, 평화산업이 융성하는 이런 특별한 공간으로 우리가 키워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평화특별자치도를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김창호 후보께서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분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특집 토론회 민주당 편 2부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을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 더 여쭤봤습니다. 도지사 후보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답변 순서는 김진표 후보, 김창호 후보, 원혜영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정엄마도 멀리 계시고 시어머니도 되게 멀리 계셔서 애를 봐줄 수가 없으신데, 그래서 또 다시 회사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무조건 나라고가 아니라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무조건 잘 사는 사람도 똑같고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이 주면,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사는 거니까 좀 차별화 그런 거. 예, 결국은 이제 보육 문제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쨌든 빈부의 좀 차이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보육 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진표 후보께서 1분 30초의 시간 동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양육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 포기를 해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의무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의무 보육이 아주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보육료의 차등 지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무상보육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저는 국회 지방재정특위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 보육예산 부족분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고, 또 국고 보조율도 현재보다 20%포인트를 올리도록 이제 촉구 결의안을 만들고, 법안은 이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일이 시급하고요. 보육 문제의 핵심은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육교사들이 확신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육교사들은 아주 박봉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총리 시절에 인건비 지원제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만, 표준 보육료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최대로 반영해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 경력 단절을 막으려면은 보육 시스템 구축, 육아휴직 보장, 전역이 있는 삶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고요. 경기도에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일,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늘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그 질문하신 분과는 다르게 어쨌든 무상보육의 중요성, 그래서 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강조를 말씀해 주셨고, 시설과 교사와 같은 인적인 이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 후보께 마찬가지로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보육 문제는 어린아이를 국가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와 더불어서 이 보육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과 아울러서 더 우리가 그 공공 영역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이 그 보육 지원이 보다 보편화되는, 그래서 시설과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동 그 육아 문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육아도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그 보육 문제와 아울러서
꼭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약에서 발표한 무상의료를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떤 난치병이나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그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하는 이런 상황은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상의료를 시행함으로써 최소한 어린아이들이 먹고 자라고 교육하고 크는 데 대해서는 국가와 공공영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공공 영역에서 이제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아동의 이제 무상의료에 대한 점을 강조해 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혜영 후보께 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보육정책의 목표가 재취업을 어떻게 쉽게 해주느냐, 여기에 맞춰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고용 안정, 그러니까 아기 낳아서 기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출산하고도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부천시장으로 일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보육 지원 사업을 한 지방정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차등이냐 이런 것보다도 그 지방정부가 그 지방 조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또 종합적으로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한 공공보육의 확대를 통해서 꼼꼼하게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보육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가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도 이 일을 안전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혜영 후보께서는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한 보육 문제 해결, 그래서 그것이 양립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이번 세 번째 이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김창호 후보, 원혜영 후보, 김진표 후보 순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 나갔다 일어서 들어왔어요.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요. 네,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김창호 후보, 원혜영 후보, 김진표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먼저 김창호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 문제가 경기도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좋은 인적 자원은 갖고 있지만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낙후되고 있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성장률도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경기도에 산다는 자부심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협동조합을 10,000개를 만들어서 보다 이익이 대기업이나 소수의 주머니 속으로 유출되지 않고 바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고루고루 나가는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협동조합을 10,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태리의 그 볼로냐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 시가 어떻게 보면 이태리 전체의 소득의 2배에 해당되는 이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 동네는 바로 전부 다 협동조합 형태로 산업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 이 성남에 구두 납품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지하방에서 구두를 제작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구두를 생산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대학과 R&D 시설을 이용한 첨단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 토건 경제와 부동산 경제 중심에서 이제는 첨단 지식 기반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무료 와이파이를 경기도 전역에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식이 모이고 정보가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해서 바로 이 풀을 만들어서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프라를 깐다. 그래서 철도를 놓는 것도 중요하고 도로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정보 인프라를 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창호 후보께서는 크게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협동조합의 만개 설립,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한 첨단 지식경제의 진흥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후보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왕국입니다. 전국의 제조업체의 3분의 1, 정확하게 36.4%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국가경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또 이걸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요. 대학과 대학원이 우리 경기도에 250개가 있고 연구기관이 5,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전문 연구기관과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되면 아주 환상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심적인 영역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벤처 창업도 30% 이상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의 미래는 벤처 창업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최근에 창조경제 방침으로 좀 키운다니까 반갑고요. 우리 경기도도 정말 맞춤형 벤처 창업 지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에서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총괄본부를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구성해서 지사가 직접 점검하는 일자리 만들기 총력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의 마련이라고 하는 정책을 원혜영 후보께서는 답변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경기도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이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2006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대학을 나와서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본인은 물론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에서 한 3만여 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해외 유수업체와 경기도 중소기업의 R&D 융복합 협력을 위해서 만든 도내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재역할을 하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융합대학원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경기도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양의 스마트 콘텐츠밸리, 부천의 만화, 고영과 남양주의 영상, 파주의 출판, 성남의 게임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도내 전역으로 확충하면서 경기도 북부의 그 양주 포천 등은 가구 섬유 산업을 지금 육성하는데 패션 디자인이 제대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 대한 그 취업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인턴십을 정부가 재정 지원해서 만들고, 또 우수업 인재들이 창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펀드를 만들고 그 사업을 창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해 줘야만 지방 세수가 늘어나고 다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퇴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일이 아주 시급합니다. 특히 세무자 그 사살 사건에서 봤듯이 사회 서비스 분야 복지 전달 체계에 구멍 뚫린 걸 보강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네, 김진표 후보께서 3만 개 강소기업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관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이 서로에게 이제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는데요. 각 후보자들은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1분간의 질문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답변은 후보께서는 2분간 답변 시간을 얻게 되고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질문자에게 다시 20초의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께서는 추가해서 1분의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건 역시도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먼저 김진표 후보께서 김창호 후보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우선 김창호 후보가 경기도 북부를 평화 특구로 만드는 아주 이것은 좋은 구상, 탁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북부를 분도할 때에 경기도 북부를 개발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장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서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펀드를 만들었는데 혹시 그와 같은 좀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예, 김진표 후보께서는 김창호 후보께 경기 지역 북부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의견이 있으시면,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경기 북부를 이제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경기 북부와 남부를 경기 남도, 북도 이렇게 구분하는 행정 구분법이 한 70년대, 80년대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그 지역의 정체성에 걸맞게끔 특화해주고 독립시켜주는 것이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와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법에 독립되어서 독립적인 항목을 갖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특별자치도와 시의 경우에는 예산상, 법률상, 인사상의 특별한 지원이 이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제 법률 속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독립하면서 그 내국인 면세점을 확대해주고 그 세수를 일정 부분 포함한 것으로 저도 옛날 국정홍보처장을 하면서 당시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제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또 저발전 상태가 강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 북부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는 통일 이후에 정말 평화와 문화와 교육이 번성한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법 속에 그 재정 지원을 좀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법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표 후보께서 좀 추가 질의를 20초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법에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건 아주 동의를 하는데 돈을 지원하려면 어떤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실체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DMZ 세계 평화공원을 유치한다든지 쌍둥이 개성공단을 조성한다든지와 같은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신가요? 예, 좀 구체적인 그 사업을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추가 질의였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미 출판단지, 문화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문화예산이 상당히 취약합니다만은 경기 북부, 다시 말해서 평화특별자치도에 출판과 문화와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그다음에 평화와 관련된 대학,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을 유치해서 이쪽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 영역의 산업을 경기 북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이 평화교육과 결합되도록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기구의 일정적인 연계 속에 이 공간을 평화적 공간으로 우리가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진표 후보께서 원혜영 후보께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네, 원혜영 의원께 묻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조사 통계를 보면 작년 말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이 약 30%,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국민이 41%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위험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되고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익명사회로 변화가 됐는데요. 또 범죄 증가로 해서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동안 강력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정성영 사건 같은 것. 이런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혜영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지난 가을에 한 젊은이가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대자보를 써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저도 거기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는 대자보를 만들어 붙인 바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사회, 정말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이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도시화나 인구 급증 등에 들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역시 관주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또 문화 창달을 위해서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를 이 안전한 지역 질서, 지역 치안을 확보하는 데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대단히 제한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일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 그러니까 사무소 같은 것도 민간 파출소 형식으로 차려주고 그리고 좀 실질적인 활동비의 지원, 운영 경비의 지원 이런 것들을 살려내면은 시민 참여형 질서 확립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진표 후보께서 추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은 20초입니다. 네, 시민 참여형 그런 이제 방법 대책은 공감하는데요. 경기도에 생기는 많은 신도시들을 요즘 선진국에서 쓰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시티, CPTD 방식을 도입해서 아예 도시를 만들 때부터 신규 주거단지에 밝게 하고 도로를 넓게 하고 그런 필요는 없을까요? 예, 원혜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는데 새로 도시 설계되는 신도시 내진 신시가지나 도시 리모델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밝아지면은 저절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역시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게 할 때 그런 범죄의 환경이나 분위기도 많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사람에 의한 도시 치안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도시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질의의 기회를 원혜영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2분, 재질의 20초, 재답변 1분입니다. 원혜영 후보께서 김창호 후보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창호 후보님이 먼저인가요? 예. 그러면은 우리 김창호 후보님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삶 그 자체가 결국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영리화가 결국 사람의 가치를 돈의 효력, 돈의 힘으로 대체하자고 하는 방향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비극을 조장하는 거라고 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또 버스 공영화에 대한 의견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창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제한은 2분입니다. 예,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성이 사유화됐다는 점입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과 시설,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교통과 주거와 그다음에 사회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면서 바로 이 공공적 가치를 사유화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의 민영화죠. 공기업이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것은 혁신을 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혁신의 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민영화가 아니냐 하면 바로 이 공공적 가치가 사유화됨으로써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대치되거나 또 기업의 이익의 공간으로 들어서게 될 경우 인간의 가치,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가치, 이런 가치들이 바로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어 버리고 생명의 가치는 축소되어 버릴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버스 공영화, 우리 원혜영 의원님,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그 경험과 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버스 공영화 주장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지금 이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 이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통량을 줄이는 것인데, 지금 자가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의 공간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이 자가용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과연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혜영 후보 다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또 큰 효과가 버스를 공영화해서 편의를 증진시키면은 승용차 이용하는 게 줄어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M버스를 제대로 확대해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출퇴근하게 하면은 어렵게 왜 기름 써가면서 합니까? 예, 김창호 후보 재답변 해주십시오. 1분입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단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자가용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해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가용 이용보다가 한 도시 내에서, 예를 들면 성남이면 성남, 수원이면 수원 안에서 자가용 이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의 공영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 도시 안에서 자가용을 줄일 수 있는 그 대책까지 저는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화는 그 인간의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또 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영역에 맡겨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하되 그것이 공공적 성격을 갖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 점점 후보자들의 정책의 의견도 드러나고 있고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을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 원혜영 후보께서 김창호 후보께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김진표 후보께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시간은 1분, 답변 2분, 추가 20초의 재질의, 그리고 1분의 재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원혜영 후보께서 김진표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정치가 뭐냐?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야말로 그 지역 시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도지사가 권한 행사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군수 명예 높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는 경기 북부에는 11개의 시군 또 320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또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의 역사는 결국 우리 마을을 잃은 우리 책임져야 한다 이런 거고, 자치의 원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를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도,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김진표 후보님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경기도 북부 지역을 분도하자는 주장, 그리고 기왕에 분도를 할 때에는 우리 김창호 후보가 낸 안처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일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표결로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경기도가 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법과 제도로 어떻게 보장을 받는 특별입법을 완성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평화 통일을 대비하여 북부에서 그 DMZ 세계 평화공원이라든가 또는 개성공단의 쌍둥이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꾸 남에 대한 견제선으로 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도 북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 사업들을 개발하고, 최근에 북부 지역에서 섬유나 가구 단지에 새로운 디자인 산업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출판 산업,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스마트 콘텐츠 밸리 형태로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을 잘 이제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 재원을 계상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서 북부를 어떻게 분도하고 평화특별지구로 개발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혜영 후보 재질의해 주십시오. 20초입니다. 반가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김 의원님께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도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걸 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제가 이제 한 이야기가 좀 잘못 전달이 됐는데, 그런 조치들이나 정책들을 하지 않고 분도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다. 그래서 그런 전 단계 조치들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었는데, 마침 김창호 후보가 낸 대안, 경기도를 아예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든다면 모든 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도 되고 미래지향적이고 북부도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탁결이다. 그럼 이 방향으로 가자 하고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김진표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창호 후보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후보 그리고 원혜영 후보께 차례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김진표 후보께 질문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의 성과라고 하면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원혜영 의원님 두 분이서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민주당 전체가 이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관철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 우리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시고 또 경제 전문가로서 굉장히 우리가 소중한 자원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통상 우리 민주당의 위기가 개혁성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항상 이제 중도 강화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십사 하고 여쭙겠습니다. 예, 김진표 후보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2분의 제한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제 30여 년간 정부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보수적이 아니냐 하는 정치권의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료 시절에는 너무 지나치게 개혁적인 관료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우리 정부가 추진한 모든 개혁 조치들에 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령 금융실명제라든가 부동산 실명제, 또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전부 제가 직접 책임을 맡고 처리했었죠. 다만 여기서 국민들에게 주장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말을 저는 아주 존중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선비적인 어떤 정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혁 정신도 또 한편 상인적 현실 감각을 아울러 갖추지 않으면 현실 정치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난 2012년 총선만 보더라도, 대선만 보더라도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뜨겁게 성원해 줬는데도 정권 교체를 못한 것은 야권 단일화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 이상으로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갔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했던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정도로 돌아와야 하고, 그것은 바로 안정감 있는 개혁의 추진입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고 국민들이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경제 정책들을 우리의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을 여당과 합의하고 타협해서라도 추진해낼 때 우리의 신뢰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창호 후보님 재질의하실 수 있고요. 제한 시간은 20초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개혁성의 부재로부터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이 개혁성 때문에 패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최근 민주당 또는 김한길 체제에서 소위 평화정책을 수정할 듯한 그런 뉘앙스를. 예, 김진표 후보 재답변 1분입니다. 예, 저는 남북 문제 평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햇볕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전제로 해서 북한이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대북 협력 조치들이 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한 말이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잘못 전달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것이야말로 중도적인 개혁, 특히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종북적 집단이라고 오해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호 후보께서 원혜영 후보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항상 모든 정책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일이 사실은 산적해 있습니다. 아직 쌍용 자동차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를 하셨던 그 시기에 용산 참사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것에 항의하는 촛불 시위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의 국회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수많은 치열한 현장과 민생의 현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좀 추상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당면한 문제여서 여쭙습니다. 네, 원혜영 후보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2분 제한 시간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이 쌍용차 문제의 안타까움 때문에 제 차가 10년 타서 40몇만 킬로 달려서 전망시차 갔다 고장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쌍용차를 렌트카로 빌렸습니다. 작은 실천으로나마 동참하자 이런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민생의 문제,
결국 인명 파괴로까지 가는 용산 참사 같은 문제가 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보다는 효율, 사람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소위 개발정책, 토건정책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의 권익이라든가 용산 참사 피해자들,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국민적, 시대적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제대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고 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책임이 있다면은 또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만, 어떤 저는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것, 우리 사람의 가치를 돈의 가치보다 더 중시하는 사회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야당 존립의 근거다, 이렇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창호 후보님 재질의하실 수 있고요. 제한 시간은 20초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신당 합당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개혁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개혁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행 후보님 재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버스 공영제 설명을 좀 못했는데 우리 김 후보님이 그 기회를 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공공성의 수호의 핵심적인 정책이 버스 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민영화가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 공공성이 강한 철도를 효율과 이익을 위해서 민영화를 하면은 결국 시민들은 당연히 교통권을 행사할 주체가 아니라 소비자, 고객이고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근데 버스는 처음부터 공익성보다 사익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짰기 때문에 이 갭이 생기고 그 갭을 지금 유류비 등 지원으로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성격에 맞게 공공성에 입각해서 공영제를 만들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각 후보께서 자신의 그런 정책적인 의견들을 피력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경기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시간 제한으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다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2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하지 못하셨던 말씀들을 듣고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발언 순서는 김창호 후보, 원혜영 후보, 김진표 후보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호 후보께서 2분간 말씀해 주시죠. 예,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100일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거냐? 저는 바로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 낡은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거냐,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난 새누리당의 집권 기간 동안 경기도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좋은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급락하고 있고 또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경기도에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기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도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또는 작게는 민주당의 새로운 상상력과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빚어내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느냐에 의해서 이 새누리당의 실정을 넘어서서 또 박근혜 정부의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경기도에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냐, 이걸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 경험이 일천합니다마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제가 모든 현안을 들여다봤던 경험과 그리고 국정홍보처장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정책을 관찰해 해왔던 이 경험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미래와 민주당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국민의 4분의 1인 1250만의 시민들이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대도시 20개 중에 12도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힘입니다. 첫째로 경기도를 강소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경기도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 공용화로 상징되는 우리네 삶을 바꾸는 생활복지가 경기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천시장 때 불안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방금 지나갔는지 몇 분 뒤에 올지 모르고 특히 밤늦게는 끊어졌는지조차 모르고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 도착 시간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3년 전 얘기입니다. 5년 뒤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서울시가 전면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5천만 시민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천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원혜영 후보, 김창호 후보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두 분의 좋은 정책들을 과감히 빌려다 쓰겠습니다. 경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재정위기 극복 못하면 경기도는 그저 단지 식물 경기도로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갈등도 아주 큽니다. 이런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을 경험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를 경험한 폭넓은 국정운영의 경험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심판해야 하고 또 경기도의 권력 교체로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더 큰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통합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는 민생을 살려낼 준비된 경제도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 김진표가 통합야당의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잃어버린 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출마를 저울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룰에 따라서 이들 후보들 중에서 한 분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정이 될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도민들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도민 여러분 역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에 걸맞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가늠하셨기를 바랍니다.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민주당 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